군인들은 불륜을 많이 할까요? 안 할까요? 군인 불륜은요, 민간인의 불륜과 다릅니다. 어쩔 수 없지. 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즐거운 토요일입니다. 요즘 제가 불륜 시리즈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군인 불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육군 군 법무관으로서 14년 동안 군의 몸을 담았었죠. 법무참모나 군 검사, 송무 배상 팀장 등을 역임하면서 14년이라는 기간 동안 굉장히 다양한 사건 사고들, 군대 내에서 일어나는 사건 사고들을 다루었는데요. 그 불륜 있잖아요, 여러분. 군인들은 불륜을 많이 할까요, 안 할까요? 당연히 많이 하죠. 아니,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환경 자체가 불륜을 하기 매우 좋은 환경이죠. 왜 그런가요? 일단 군인들은 보직을 이동하잖아요. 장교들은 1년에서 2년 단위로 이동을 하고, 부사관들도 역시 짧게는 3, 4년 단위로 이동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뭔가요? 아이들이 어릴 때는 괜찮은데 아이들이 이제 학교에 들어가기 시작하면 아빠만 아니면 엄마만, 군인인 엄마만 이동을 하죠. 그리고 아이와 배우자는 한 곳에 정착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천혜의 환경이 조성이 되죠. 불륜을 하기 위한 매우 좋은 환경이 조성이 되는 거예요. 군인들은요, 주말 부부도 하지 못해서 월말 부부 하는 분들도 꽤 있단 말이에요. 게다가 내 남편이 대대장이야, 연대장이야, 지휘관이 되면은 위소지가 있기 때문에 거기를 이탈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점프를 뛰지 못하는 거죠. 그럼 거기 있어야 돼, 주말에도. 군인이 아닌 아내는 아이를 데리고 그 첩첩산중을 갈 수 없잖아요. 그러면은 아이랑 여기 있고 당연히 그 상을 수긍하죠. 어쩔 수 없지. 군인인 남편은 이제 저기 오지에 있어. 외로워. 그리고 멀리 떨어져 있어. 그러면 이제 조건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불륜을 많이 합니다. 실제 많이 하고, 군인들은 불륜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남자만 하는 거 아니에요. 남자 군인이 불륜을 한다는 건 상대가 있을 거 아니에요. 남자끼리 할 수도 있겠지만 불륜을 보통 여자랑 할 거 아니에요. 이성끼리 하잖아요. 많은 수가. 그러면은 남자 군인이 불륜을 하면 여자가 있겠죠. 상대 여자가. 그 사람은 군인일 수도 있고요. 민간인일 수도 있죠. 근데 만약에 군인과 군인이다. 아니면 군무원일 수도 있어요. 똑같아요, 여러분. 군인의 불륜 상대가 군무원인 경우도 많이 있죠. 그러면은 이제 재밌는 일이 발생하는 거죠. 제가 군 법무관이었다 보니까 불륜 사건 중에서도 군인 불륜 사건을 많이 다루고 있는데요. 군인 불륜은요, 민간인의 불륜과 다릅니다. 다르게 접근하셔야 돼요. 그리고 다르게 해결해 나갈 수 있어요. 훨씬 더 유리한 카드를 갖고 있기 때문에 내가 받은 정신적 고통을 좀 더 민간인보다 더 배상받을 수가 있는 거죠. 자, 먼저 여러분, 군인이 불륜을 하면요, 첫 번째 뭘 위반하나요? 품위유지 의무 위반을 하죠. 그러니까 징계 사유예요. 옛날에는 파면 해임도 나왔어요. 불륜만으로. 근데 요즘은 그렇게 세게는 안 나오고요. 세게 나와도 정직 정도가 나옵니다. 정직이나 정말 세면은 강등이 나올 수도 있어요. 자, 그 정도의 중징계를 받죠. 그 다음에 나머지는 똑같아요. 민간인이랑.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해서 위자료 받는 거죠. 근데 여러분, 군대에서 징계가 발생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징계 혐의 사실이요, 민간인과 다르게 널리 퍼집니다. 거의 전 군이 안다고 보셔도 무방해요. 나를 아는 모든 사람은 다 알아요. 말을 안 할 뿐이지. 왜냐면 이게 보고 체계를 따라서 지휘 계통이 있죠. 그렇게 해서 보고가 다 올라간단 말이에요. 지휘관 입장에서는 얘가 지금 사고를 쳤어. 그러면 2차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관리를 해야 돼요. 그럼 관리를 하려면 사고 내용을 자세히 알아야 되거든요. 그럼 지휘관만 아나요? 지휘관을 보좌하는 사람들도 다 알아야죠. 인사 쪽 담당자들은 다 알아. 그럼 그 사람들이 알면은 그 사람들 주변 사람들도 다 알아. 그래서 결국 전 부대에 소문이 난다. 심지어 전 군에 소문이 나기도 한다. 그러니까 매우 무서운 일이에요. 군에서 품위유지 의무로 징계를 한다는 거는 정직이라는 중징계를 받는 것 플러스 알파의 불이익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나한테는 카드죠. 피해자 입장에서는. 그래서 그 두 가지 카드를 잘 활용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상대방한테 가서 너네 내가 옷 벗게 만들 거야 막 그런 식으로 얘기하시면 잘못하면 협박죄로 오히려 고소를 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시면은 안 되고요. 내가 갖고 있는 이 두 가지의 카드를 잘 활용해서 잘 섞어서 좋은 결과를 이끌어내야 되는 거죠.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자, 정신적 고통은요, 여러분 돈으로 환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금액의 배상을 받으면 돼요. 근데 상대방이 군인이야. 근데 둘 다 군인이야.
내 배우자하고 상간자 둘 다 군인이야? 아니면 군인 군무원이야? 그러면 이건 매우 좋은 조합이거든요. 그래서 아주 좋은 조건으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 그럼 어떻게 받을 수 있느냐? 그리고 얼마까지 받을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따로 찾아오시면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요, 불륜이나 이혼이나 이런 문제들은요, 내가 혼자 머릿속으로 막 생각해서 결론을 낼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상대가 있는 행위잖아요. 내가 A라고 말을 했는데 상대방이 B라고 얘기를 하면은 나는 그 B에 맞게 다시 B 다시를 이야기해야 되거든요. 협상도 그렇게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상대방의 반응에 따라서 다르게 내가 대처를 해야 돼요. 그 대신 중요한 거는 증거를 잡으셔야 돼요. 증거가 없이 심증만 가지고는 괜히 일을 그르친다 라는 점을 명심하시고,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것은 군인 불륜이다 그러면 아는 변호사와 함께 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군인 불륜은요, 여러 가지 고려해야 될 요소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그 사람의 계급, 그 다음에 지위 라인에 있는지, 내 배우자와 상간자가 지위 계통에 있는지, 그 다음에 혹시 무슨 파견 기간이었는지, 그러니까 특수한 상황이 있거든요. 아니면 훈련 기간이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불륜 행위 플러스 부대의 어떤 지침이나 방침을 위반한 행위가 추가적으로 있다면 징계는 더 세게 나올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까지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기저기 잘못된 정보로 일을 그르치지 마시고, 그르치기 전에 일이 발생했어 그러면 무조건 상담을 받으십시오. 내 배우자가 군인이야 아니면 상간자가 군인이야 그러면은 반드시 아는 변호사와 상담을 하십시오. 최적화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나를 세울 수 있는 계기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군인 여러분들 그리고 군인 가족 여러분들의 행복한 삶을 기원 드리면서 오늘은 여기까지.